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가장 가성비가 좋은 맥북은 단연코 맥북 에어 M1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중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맥북 14인치, 16인치 모델이 출시되면서 미리 정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적응 실패로 파시는 분들도 꽤나 보이더라고요. 특히 적응 실패로 되파신 분들은 배터리 사이클 수가 현저히 적어서 거의 새 것과 같은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성비 모델이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입문자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맥북에 저렴하게 입문하기는 지금 시점이 가장 최적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살펴보면 상당히 슬림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형 디자인이 되어버렸는데 제 취향은 투박한 것보다는 이렇게 슬림한 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에어의 디자인은 프로 13인치보다 조금 더 슬림한데요. 앞으로 갈수록 조금씩 얇아진 형태라 손으로 잡았을 때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무게도 조금 더 가벼운 편이고요. 하지만 맥북의 디자인이 얇아지면서 연결 포트가 대부분 삭제가 되었죠. 따라서 별도의 멀티 포트가 필수인데요. 포트가 부족하다는 것을 빼면 외관 디자인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은 깔끔하고 심플한 매력을 갖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맥북 에어 13인치는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자주 들고 다닌다면 맥북 15인치, 16인치보다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게가 1.3kg 정도라서 확실히 가방에 넣고 휴대하기에는 가장 좋은 맥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면 키보드와 트랙패드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맥북 프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상단 부분이 터치바가 아닌 물리 키보드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호불호가 어느 정도 갈리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는 물리 키보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애플에서는 최신 맥북에서는 아예 터치바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맥북 에어의 키보드가 터치바가 아니라고 해서 프로보다 떨어진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터치 아이디도 내장되어 있어서 프로 모델처럼 편하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 속도도 빨라서 확실히 터치 아이디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키보드의 경우 나비식에서 다시 가이식으로 바뀌었죠. 나비식은 거의 키감이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 내구성 문제까지 연달아 생기기도 했습니다. 맥북의 두께를 얇게 만들기 위해서 키보드의 높이를 줄였던 것인데 이건 완벽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이식이든 나비식이든 어차피 펜타그래프 방식이라서 그렇게 키감이 좋은 키보드는 아닙니다. 맥북에 달린 키보드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할 순 없는데 왜인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리 키보드로 키보드의 밝기를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제어 센터에 들어가서 옮겨 주어야 합니다. 물론 한번 설정을 하면 거의 바꿀 일이 없긴 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트랙패드의 경우 프로보다는 살짝 작은 편이지만 충분히 넓은 편이어서 크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맥북이 아닌 다른 노트북을 사용했었다면 작다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트랙패드의 크기를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프로 13인치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한눈에 보더라도 작은 모습이죠. 매직 트랙패드와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작은 모습이고요. 맥북의 트랙패드는 마우스보다 편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동감을 하는 편이고요. 다만 작업에 따라서 부족한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불편했다고 느낀 점은 끌어서 무언가를 옮길 때 약간 답답하더라고요. 누른 상태에서 옮겨 주어야 하는데 이게 거리가 있으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트랙패드보다 마우스가 조금 더 활용하기 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 매직 마우스를 구매했는데요. 사실 이미 사용을 해봐서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뒤늦게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재구매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랙패드가 이젠 너무 익숙해지기도 했고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젠 잘 적응할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 아이맥 24인치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매직 마우스도 바뀐 점이 있는데요. 외관상 크게 바뀐 점은 없지만
케이블이 패브릭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하게 마우스를 잡자마자 이거 괜히 샀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정을 하고 사용해보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트랙패드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스크롤을 할 때도 편했고, 또 설정에서 오른쪽 클릭해주고 사용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기존 마우스도 높이가 낮은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무게가 살짝 무거워서 감도를 조금 높게 사용하고 하면 괜찮더라고요. 저는 트랙패드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마우스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더 좋은 마우스가 있으니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에어에 붙어있는 필름을 좀 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노트북에는 필름을 붙이고 사용하지 않거든요. 들고 다닐 때는 닫고 다녀서 흠집이 잘 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주의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발열이 생겨서 디스플레이 코팅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필름을 붙이면 디스플레이 반사가 너무 심해져서 그냥 지문 자국이 조금 남더라도 저는 떼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특히 검은 화면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더 잘 비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색상의 경우도 살짝 더 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색감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라면 순정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의 경우 13인치라서 다소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이드카 기능을 사용하면 아이패드를 외장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그넷 앱을 통해서 이렇게 키보드로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편인데요, 별도로 외장 모니터처럼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다른 작업을 하기에도 용이하더라고요. 최근 몬터레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맥북이나 아이맥도 공식적으로 외장 모니터 설정을 지원을 해서 맥북의 활용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이맥의 경우 해상도가 더 높아서 조금 더 작게 나오더라고요. 디스플레이 품질은 좋으면 좋았지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서 크게 불만을 느끼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맥북 에어의 디스플레이 밝기는 최대 400니트까지 밝기를 지원하는데요, 햇볕이 정말 쨍쨍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시야각도 좋아서 완전 옆에서 보더라도 어두워지지 않고 화면이 잘 보이더라고요. 에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가 조금 떨어질까봐 걱정하신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피커의 경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맥과 맥북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아이맥 소리가 조금 더 풍부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비교를 해서 그렇지 맥북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소리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볼륨의 경우 조금 아쉬웠는데요, 100%로 볼륨을 올려도 그렇게 큰 소리는 나지 않더라고요. 이 점만 제외를 하면 딱히 스피커에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성능의 경우 기존 인텔 맥북보다 확연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인텔 아이맥과 비교를 해봐도 사실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여러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저의 기준으로 FHD 영상을 편집하기에는 둘 다 넘치는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전혀 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편집을 다 마치고 자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렉이 조금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 더 느리게 적용이 되는데, 조금 긴 영상의 경우 맥북 에어 기본형으로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렉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은 별로 없긴 하지만 롤의 경우 전혀 렉 없이 깔끔하게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사이드카 기능으로 아이패드와 연결을 하고 크롬으로 동영상을 띄우고 롤을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그래픽은 매우 높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은 70에서 90, 이 정도 사이에서 맴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타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60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프레임이 80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렉이 걸려서 불편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맥북을 사용하고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약간 렉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게임을 하더라도 그렇게 뜨겁지 않거든요. 맥북 에어는 쿨링팬이 없어서 열이 발생하면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별도의 쿨링팬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게임을 오래 플레이를 하더라도 발열만 잘 잡아줄 수 있다면 성능에 저하 없이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맥북 에어 M1 기본 옵션으로도 불편함 없이 구동이 가능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발열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널컷 프로의 경우 렌더링을 제외하면 거의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키보드의 상단 부분을 만져보면 열이 느껴지지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키보드와 하단의 트랙패드는 발열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노트북은 데스크탑과 다르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게 주 사용 용도이죠. 그래서 배터리도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노트북을 사용할 때 충전기를 항상 챙깁니다. 맥북 에어의 경우 충전기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휴대할 때도 부담스럽지 않았고요. 다만 휴대를 할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이폰이 C타입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서 별도의 케이블을 하나 더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M1 칩셋이 탑재된 맥북은 굳이 충전기를 챙기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사용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애플에서는 배터리를 최대 1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충전기 없이 맥북을 18시간이나 사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테스트를 하지 못했지만 사용하면서 배터리 때문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습니다. 맥북 에어 M1 모델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 역시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가성비가 좋은 맥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